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이번 주 한 주가 지났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추운 주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 많은 주였는데 어떻게 햇님 잘 살아 있나요? 이번 주는 추위보다도 첫눈이 거의 아마 전국에 다 첫눈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맞아요. 첫눈이라기보다는 약간 재앙이었죠. 와, 진짜 맞아요. 눈이 너무 싫어 가지고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오죽하면 진짜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음, 눈이 올 거면 '눈 오는 거보다 차라리 한 영하 10몇 도로 추운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음, 정도로 눈이 음, 진짜 최악의 한 주를 만들었어요, 저에게. 음. 정말 막 부정의 끝을 달리는 그런 시각을 일 주일 내내 유지하고 있었는데 음. 지난주에 저희가 무쇠소녀단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음. 건강한 에너지를 뿜뿜했었는데 그 음. 방송과 반대의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음. 음. 그래도 주말에 이제 아끼는 후배의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에 되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호텔에 한가득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연말 기분이 살짝 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맞아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되게 샌님이 굉장히 흑화되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특히 샌님 지역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저도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음. 제가 눈이 많이 온 날 샘님이 너무 화를 내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얘기는 못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아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오. 음. 차라리 좀 추우니까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실은 저희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음. 그냥 정말 그냥 추운 정도였는데 좀 좀 저는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요새 좀 고민이 좀 있는데요. 바로 돈입니다. 되게 세속적인 고민이네요. 말하고 보니까. 음. 제가 올해 새 차를 장만을 새로 했거든요. 근데 할부를 끊었어요. 할부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할부금이 늘어나니까 평소 쓰던 만큼 쓰면 돈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 음. 가지고 와 요새 진짜 정말 쪼달리는 재정 상태에 어 어. 를 지내고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가계부를 쓰거나 뭐 현금을 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약을 위한 시도를 해 보며 지내는 한 주를 음. 저는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11월 한 달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아니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정말 대폭적인 세일을 했잖아요. 저는 실은 물건을 쟁여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필요한 것만 사서 쪼끔만 두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음. 이 시기에 대폭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면 진짜 이게 왠지 다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사둬야 이득인 것 같고 막 이렇게. 근데 실은 이게 전부 다 결국 소비 조장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재정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필요해 보일지언정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사는 건 '낭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뭔가 좀 설명이 좀 구구절절해졌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소비하지 않고 넘어가기입니다. 음. 물건을 새로 사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있는 걸로 뭐 대체해 본다든지 아니면 참고 지나간다든지 요런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음. 이것도 약간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닐까 음. 싶은데 소비 말리는 거 되게 자신 있고 좀 또 저 자신이 뭘 새로 사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흥겹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네요. 맞아요. 실은 오늘은 저보다 샘님이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발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최근에 또 아무것도 안 사는 날이라는 캠페인을 봤어요. 음.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이 생겨서 저도 포스트를 읽어봤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이죠. 아. 율프가 이제 11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11월 마지막 음. 토요일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소비를 좀 멈춰보자라는 의도로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올해는 사실 이미 이 아무것도 안 사는 날이 지나가긴 했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아무것도 안 사는, 소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제에 맞는 오늘 에피타이저는 어떤 음식인가요? 실은 소비하지 않고 뭐 넘어가든지 있는 걸로 대체한다. 요거는 실은 요리에서는 정말 흔히 있는 일이죠. 특히 그 백종원 님께서 요리 채널 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없어도 돼요." 하시는 라고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약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레시피를 검색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료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뭐 그거 빼고 하고 뭐 혹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는 일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쿠킹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 보통은 저희 있는 재료 안에서 응용하는 게 그게 진짜 요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재료를 대체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가장 대체하기 쉬운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볶음밥이 가장 어 좋은 메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에피타이저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음. 볶음밥이 엄청 훌륭한 재료로도 당연히 만들 수 있지만 실은 그냥 있는 재료로 휘리릭 볶아도 굉장히 든든한 한 끼가 되잖아요. 흔히 냉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기에 진짜 볶음밥만한 게 없죠. 음. 저는 실은 볶음밥 하면 파랑 계란은 꼭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느 음. 날은 파가 똑 떨어진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파 없이 해 먹어 보기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먹을 만하더라고요. 음. 계란 없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없지는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뉴는 에피타이저는 볶음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냉장고 편이 이어지는 느낌이기도 음. 한데 파, 달걀 같은 하나님의 필수 재료가 등장했네요. 곁들이는 그러네요. 술이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음. 곁들이는 술로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있는 술로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술을 저나 샌님은 좋아하니까 여러 종류를 사 두고 있지만 집에 이렇게 음. 술을 항상 쟁여 두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리용으로 소주를 상비해 두시는 분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술, 소주 칵테일이라고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곁들이는 술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집에 있는 어떤 음료든 소주에 타 드시면 그게 소주 칵테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음. 흔히들 많이 드시는 토닉 워터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일부러 사지는 마시고요. 음. 오렌지 주스에 타 먹어도 저희 집에는 지금 사과즙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즙에 타 마시면 사과 맛 술이 되겠죠. 어 음. 소주 칵테일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도알 들어간 음료수 그 봉봉 있잖아요. 음. 거기에 타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과일 맛 탄산음료에 타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뭐 그리고 뭐 사이다에 타 마시는 건 정말 클래식이잖아요. 음. 우리 집에
우리 집에는 정말 아무 음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홍차 내려 가지고 그 홍차를 타드시면 그게 옛날에 유명했던 기범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요리용 술을 따로 챙겨 두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음. 요리용 술은 그냥 먹다 남은 술이 가야 할 길이 요리용 술이 아닌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소주도 뭐 다른 술들도 그렇지만 소주가 이런 변주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술이니까 오늘 메뉴에 대찬성하는 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주로 술 전문가의 대찬성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휘뚜루마뚜루 쓰기에는 소주만한 게 없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소비하고 싶었는데 참고 넘어갔거나 뭐 혹은 다른 걸로 대체했거나 이런 경험을 자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해 보거나 서로 지금 약간 사고 싶은 거를 있는 걸 말려주거나 요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포인트는 진짜 너무 필요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이런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관심이 주방용품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릇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컵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특히 카테고리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정말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편리하게 해 준다는 문구에 진짜 약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살림은 템빨이라는 말을 거의 신봉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되게 독특한 주방용품을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이게 주방용품이 막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쓸만한데?' 싶으면 별 고민 없이 사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뭐 혹은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참고 넘어감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었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정말 많은 주방 용품들이 세일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때마다 제가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집에 충분히 있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쁜 커트러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은 이미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커트러리를 좀 떠올리는 거죠. 들어갈 자리가 없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핑계가 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보관 용기들이 그래요. 제가 진짜 정말 보관 용기들이 정말 종류별로 다 이미 다 있거든요. 이제 정말 보관 용기를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음. 근데 그래서 보관 용기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안 사도 돼. 어디다 둘 거야.' 막 하고 스스로를 좀 타일렀더니 좀 괜찮아졌고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그런 걸 안 사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없다라는 거 되게 좋은 자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머릿속의 알고리즘이기도 한데 맞아요. 사고 싶어? 오케이. 근데 둘 음 곳이 있어? 음 노. 이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둘 곳을 뭐 다른 걸 어떻게 조정하든지 공간을 넓히든지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되게 쉬운 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음. 제가 예전에 특히 초반에 그 물건 사는 걸 안 좋아하게 되기 시작한 이유도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음. 보통은 독립을 하면서 내가 부모님과 같은 공간을 넓게 쉐어하던 그 상황에서 딱 정해진 한정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될 때 많이들 "아 둘 데가 없어서 못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전 요즘 요 공간을 '다른 사람이 뭘 살까?'라고 할 때 그걸 자제시킬 때 되게 잘 쓰는 음. 카드예요. "둘 음. 데 있어? 그거 너저분하게 돌아다녀도 거슬리지 않겠어?" 뭐 네. 요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되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전화 하나님이나 과거에 비하면 이제 집 공간에 좀 여유가 생겼을 것 같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 공간, 나 공간은 충분해라고 하면 이제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음. 어, 그때 제가 그 방금 했던 질문. 음. 그냥 공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꾸 눈에 보일 텐데 그게 음. 괜찮은지, 밖에 나와 있고 막 음. 깔끔하지 못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음. 괜찮은지. 그래서 정말 딱 눈에 안 보일 만큼 깔끔하게 네. 수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음. '아니지 않을까? 되게 거슬리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막 요런 음.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음. 확실히 그런 방법이 생님처럼 좀 깔끔한 정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먹힐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물건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너저분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공간이 당연히 어렸을 때 살던 집보다는 늘긴 했는데 그만큼 물건도 이미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더 이상은 들어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사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이유가 돼 줬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그 소비하지 않고 뭔가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통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들을 많이 떠올리는 편입니다. 음. 특히 이제 저희가 사려는 물건은 대부분 그냥 원래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쪼끔 더 음. 편하게 해 주는 그런 물건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는 청소를 예전보다 쪼끔 더 편하게 해 주는 거고, 음. 또 뭐 새로 나온 노트북이나 휴대폰, 태블릿 같은 거는 기존 거 쓰는 거보다 쪼끔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덜 음. 느리고 성능이 좋고 요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없으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정말 맞아요.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뭐 만약에 뭐 노트북을 사고 싶다 그러면 쪼금 느리긴 한데 사실 기능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전원 음. 켜져, 화면 보여,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막 음. 요러면 뭐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음. 내가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아주 음. 멀쩡한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음. 청소기가 진짜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고 있고, 객관화를 위해서 이게 극단적인 상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음. '내가 이 물건을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쓴다.'라고 하면 그 편의를 내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그 되게 이 편의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을 음. 것 같지 않아?' 막 그리고 음.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내가 되게 효율적인 무언가를 할 것 같고 막 음. 생산적이게 살 것 음. 같고 막 이렇지만 그냥 음. 극단적으로 '돈은 내가 내는데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진짜 살 아. 만한 물건이냐. 어. 특히 이제 친동생이 쓴다고 생각해 봐. 내가 돈을 내고. 근데 친동생한테 그냥 청소기 어. 있는 거 쓰는 대신에 내가 로봇 청소기를 사 준다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러네요. 굳이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어 어. 물론 저는 저 자신한테도 되게 후하지 않은 사람이어 가지고 '아니 지금 팔다리 멀쩡한데 뭐 그거 아직 로봇 청소기 없이 청소 못할 정도 아니지 않냐.'라고 스스로도 음. 생각하지만 이런 약간 '다른 사람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되게 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건 사고 싶으면 '아 나 이래서 이래서 필요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걸 공격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음. 꽤 안 사도 될 이유들도 충분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생을 사준다는 것에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 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꼭 동생이어야 될 것 맞아. 같은데. 맞아요. 이게 친구나 뭐 동료 어. 안 됩니다. 예예. 친동생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음. 얼마든지 내가 잔소리할 수 있는. 음. 그렇구나. 굉장히 음.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갑니다. 그 저는 그 정도까지 객관화는 안 되지만 역시 안 사도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는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핸드폰이 한 4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음.
갖고 싶은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음. 단종되기 전에 그걸로 바꾸고 싶은데 아니 쓰고 있는 게 너무 멀쩡하니까 새 거를 살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음. 노트북도 저는 이걸 선생님한테 상담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하자가 있어요. 배터리가 안 음. 돼요. 근데 음. 전원 연결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음. 노트북을 들고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음. 그냥 뭐 쓸 수 있으니까 하면서는 아직까지 새 걸 못 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안 사도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음.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저의 소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다른 방법은 숙성입니다. 어 숙성. 사고 싶은 마음을 숙성시킨다는 건데 아. 간단하게 말하면 몇 번을 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 아. 아까도 말했지만 필수품이면 사실 고민과 속성이 필요 없이 그냥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 뭐 예를 들면 제가 맞아요. 어디가 아픈데 '이 음.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음. 요건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당장 사지 않고 시간을 두는 음. 거죠. 약간 숙려기간 같은. 어. 나만의 숙려기간을 두고 장바구니에 음. 담아 두거나 위시리스트에만 넣어 두고 그냥 시간을 좀 가져 보는 거예요. 음. 저도 매장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거나 어떤 아이템을 봤을 때 그냥 당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내가 집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 번에 딱 떠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때 고민해 봐야겠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이거 나 음.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면 그때는 그냥 구매하자라고 음. 약속을 하는 건데 음. 그 지름을 장려하는 메시지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봤을 때 사라." 막 "있을 때 사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음이 맞아요.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간절하게 내가 필요하고 원하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해외 어딘가에서 진짜 우연하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식료품도 사진만 알고 있고 이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충분히 해외 구매로도 구할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경험상 뭐 사람마다 이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아 쪼끔 참아 보자. 나중에 아른거리면 그때 사자.'라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진짜 눈에 아른거려서 사게 되는 아이템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진짜 이게 진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막아 주는 거죠. 맞아요. 실은 그것만 많이 줄어들어도 정말 소비가 많이 줄어들죠. 음. 많은 많은 그 브랜드들이 타임 어택으로 쿠폰 음. 주면서 몇 분 안에 막 며칠 안에 계산해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마 그게 음. 소비를 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음. 맞아요. 또 저는 소비하지 않는 노하우의 좀 가장 핵심은 처음부터 물건을 살 때 좀 오래 쓰는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음. 애초에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비슷한 카테고리의 다른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거 멀쩡히 집에 있는데 왜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음. 있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팅팬 같은 경우는 좀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새 후라이팬이 갖고 싶으면 '그래 어차피 요새 좀 눌러붙기 시작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새 후라이팬 살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집에 스테인 후라이팬 있으면은 음. 그거 아주 멀쩡한데 내가 굳이 새로운 후라이팬을 사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좀 오래 쓸 물건을 사고 그걸 오래 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오래 쓰는 법 이런 거. 맞아요. 음. 일단 오래 쓸 제품을 처음부터 구매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기본적으로 '아이 쓰다 버리지 뭐.'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게 그 물건에 맞아요. 대해서 그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 스파 브랜드들이 패션 쪽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오 맞아요. 오래 입을 옷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렌드에 민감하게 만들고 음. 뭐 소재도 음.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의 옷이기 때문에 관리도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하지 않죠, 다른 옷처럼.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2 철 입으면 수명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게 원래 비싼 거기 때문에 아니면 싼 거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처음부터 '오래 입는다. 오래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파 브랜드를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브랜드에서도 그냥 유행 타지 않고 좀 항상 입을 수 있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옷을 주로 고르는 편인데 뭐 오래 입을 수 있는 게 반드시 비싼 옷과 동의어는 아닐 테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마음가짐? 그냥 '이건 버릴 때 됐네.' 이런 마음이 아닌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좀 최근에 하나 배웠고 또 실제로 적용도 해본 방법이 있는데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자 물건을 또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쳐 쓰는 거죠. 음.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걸 저도 팀원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거 고쳐서 물건을 계속 쓰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진짜 저보다도 훨씬 극단적으로 물건을 새로 사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되게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여행용 캐리어도 바퀴가 고장 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저도 몇 번 바퀴 때문에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걸 이제 줄톱으로 잘라서 직접 부품을 사서 교체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용 우와. 캐리어를 막 자주 바꾸는 물건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그 마우스에 클릭 버튼이 고장 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다른 건 멀쩡 전원 다 들어오는데 클릭이 안 돼서 마우스를 못 쓰고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쓰잖아요, 마우스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납땜을 직접 하셔 가지고 클릭 버튼 부품을 사서 고쳐서 쓰셨다고 하면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걸 들으니까 '부품만 있으면 진짜 해 볼 만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보고 싶다고 했더니 마우스 부품을 이제 "배송비 때문에 여러 개를 사 놔서 남는 거 있는데 드리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손목 때문에 쓰던 버티컬 마우스가 망가졌는데 이게 급하니까 일단 손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새로 샀어요. 근데 기존 걸 AS를 맡길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우스 자체가 되게 비싸긴 한데 정식 AS는 안 되고 이제 사설로 맡겨야 되고 그 돈이면 사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쪼끔만 보태면 새로 나온 기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AS 비용이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도전을 해 보게 됐습니다. 클릭 버튼 납땜을. 오. 그냥 '망하면 유상 AS 보내서 나도 고쳐 써야겠다.'라는 아. 생각이었는데 성공적으로 고쳐졌어요. 오. 막 중학교 납땜을 때 했어요? 이후로 네. 납땜을 우와. 진짜 한 20년 만에 한 것 같은데 오. 쉽더라고요, 재밌고. 그쵸, 그쵸. 납 인두를 산 건가요? 네. 인두를 오. 샀죠, 이걸 하느라고 사실. 오. 근데 그 이후로 괜히 막 뭐 '고장 난 거 없나?' 막 예전에 그 전기장판 조절기 고장 나서 AS 보낸 적 있는데 '이제 한번 시도해 봐도 되겠는데?' 막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어. 괜히 '고장 난 거 있으면 직접 고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음. 하고 있고 음. 이게 새로 '나 이거 샀다.' 이거보다 훨씬 자랑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 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올해 뿌듯한 일 중에 손에 꼽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실은 요즘 그런 고쳐 쓰는 거에 좀 관심이 좀 생겼어요. 음. 예전에는 하얀 옷이 좀 누래지면 저는 실은 그냥 버리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뭐 티셔츠 하얗게 세탁하는 법 막 이런 거 검색해 가지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옷 허리에 그 고무줄이 늘어나 음. 가지고 이렇게 바지가 고정이 전혀 안 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지 고무줄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었더니 바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 그렇게 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저도 요새 그런 거 많이 관심이 생겼는데 신기하네요. 음. 되게 멋있는 일 같아요. 음. 뭔가 고쳐 쓴다는 게. 그 킨츠키라고 일본에 깨진 도자기를 깨진 그릇을 붙여주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그 고급 기술의 음.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걸 보면서 '아 뭔가 고쳐 쓰는 게 되게 멋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음. 됐는데 샌님의 그 납땜 성공기도 굉장히 멋있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최근에 좀 보다 보니 옷이나 가방 이런 게 간혹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구멍이 나거나 맞아요. 찢어지거나 일부분만. 근데 음. 너무 아끼는 옷인데 아까워. 근데 최근에 저 패치 사서 패치를 붙여서 고친 옷과 가방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 되게 다양하고 귀여운 패치가 많이 나와서 맞아요. 진짜 추천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뜯어 놓은 발가락 3개의 구멍이 난 저런. 가디건을 집에서만 입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고양이 모양의 패치를 사서 거기를 붙이니까 되게 유니크한 가디건이 됐어요. 그러게요. 의미도 있고 고양이들 음. 생각도 나고 좋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소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풀어봤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쪼끔 더 자신 있는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소비 좀 말려줘." 음. 라는 걸 좀 부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실은 지금 사고 싶어 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고민만 하고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고 말림 당할 수 있으면 좋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장바구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좋은 일이지 않나. 보통은 그냥 바로 퀵하게 결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실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겨울 코트인데요. 지금 제가 음. 너무 잘 입고 있는 회색 코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옷이 괜찮으면 비슷한 색 다른 색으로 많이 이렇게 사서 그것만 입는 타입이에요. 근데 음. 제가 원래는 약간 베이지, 카멜 이런 색을 좋아하고 이런 색의 옷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기존에 입던 옷과 더 잘 어울릴 그 똑같은 디자인인데 카멜색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음. 있으면 충분히 분명히 너무 잘 입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 분명해요. 음. 근데 실은 너무 당연하게도 저는 카멜색 코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 놓기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비 욕구를 날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좀 아니까 물론 이제는 톡톡토랑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아실 수도 있지만 좀 음. '추위에 약한 점을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패딩 말고 코트 입을 날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네요. 그중에서도 코트가 이미 몇 개 있잖아요. 음. 근데 기존에 같은 디자인에 있는 회색 코트와 다른 디자인의 카멜색을 제끼고 새로 산 코트를 입을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그래도 오늘은 코트를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트보다 이 코트가 더 적합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만한 좀 적은 확률을 위해서 굳이 옷장에 자리를 내어 주고 또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돈을 그 코트를 위해서 써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쪼끔 더 이제 기름을 부어 보자면 원래 뭐 새 옷 처음 입으면 당연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2 번만 입어도 결국 그냥 원래 있던 코트가 될 거라 가지고. 그쵸. 어. 또 그러다 보면 원래 있었던 마음에 들었던 회색 코트나 원래 있던 다른 디자인의 카멜 코트는 또 기회를 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옷들을 더 잘 쓰기 위해서도 '새로운 아이를 들이는 걸 좀 미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설득을 해 봅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맞네요. 1 년에 코트 할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실은 벌써 롱패딩을 개시를 했는데. 맞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저 오늘 햇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장바구니에서 그 물품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요즘 제가 갖고 싶은 두 번째 물품은 데코 타일인데요. 음. 세탁실을 건식으로 쓰고 싶은데 타일이 실외용 타일이에요. 그래서 음. 먼지를 엄청 많이 타더라고요. 맨발이 좀 음. 닿기가 좀 그런 질감의 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들 세탁실에 시공하시는 데코 타일을 한번 깔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없어도 그냥 조금 내 맘에 약간 안 들 뿐이지 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건 진짜 고민을 진짜 너무너무 오래 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음. 이 데코 타일은 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말릴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로 닿기가 조금 찝찝함이 음. 더 문제라면, 전 데코 타일 사보기 전에 다른 집에 이미 있는 것들로 그 기존 타일을 덮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뭐 음. 비즈타월이나 담요 같이 좀 면적이 넓고, 저는 사실 찝찝함도 있고, 그 맨발이 타일에 닿는 게 굉장히 차갑잖아요. 특히 겨울에. 맞아요. 음. 그걸 또 동시에 떠올리게 돼서, 이런 음. 패브릭이 좋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봤고, 이런 비치타월이나 담요의 장점은 주기적으로 세탁만 하면 되니까, 그렇네요. 청소하기보다는. 음.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좀 했었고, 저는 이제 화장실 중에 건식으로 쓰는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한두 개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안 얹어 놓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뭘 음. 한번 얹어 놓은 적이 있어요. 이 데코 타일은 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약간 공간을 띄워 놓을 수 있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음. 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한 받침대 같은 걸로 음. 이제 쭉 음. 깔아 놓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먼지가 끼면 또 되게 귀찮고, 음. 한번 확 청소하기도 좀 어렵고 이랬어 음. 가지고, 또 저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다 보니까 그냥 아예 깔끔하게 해 놓고 그냥 음. 걸어 다니고 가끔 청소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음. 요런 패브릭 아이템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래요. 그래요. 페브릭 아이템 생각은 못 했네요. 너무 좋은 생각. 제가 요새 되게 생각지 못하게 담요가 많이 필요 없는 담요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아 이거 너무 필요 없는데 자꾸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었는데 '그런 거 한번 깔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 얻고 갑니다. 전 최근에 이미 참기에 성공한 아이템이 사실 하나 있었는데, 음. 제가 장기적으로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안마 의자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음. 이거는 진짜 계속 그 숙성을 시키면서 참았는데, 그 대체품으로 최근까지 종아리 마사지기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음. 몇 달 전에 하나님이랑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써보고 음.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이거 살까?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몇 음. 달이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음. 사실 그때 목 어깨 마사지기랑 종아리 마사지기를 같이 써봤는데, 이 목 어깨는 당시 저의 목과 어깨 상태에 반드시 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음. 한 일주일 정도 숙성했는데, 진짜 음.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음. 필요해서 바로 샀어요. 맞아. 근데 종아리는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일단 시원하진 않지만 되게 오래된 거라. 근데 종아리 음. 마사지가 일단 집에 하나 있기도 했고, 유선이라 잘 음. 안 쓰지만. 음. 이렇게 자꾸 마사지기를 이 부위 저 부위에서 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안마의자를 샀던 게 나은 음. 소비가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있어서 계속 미뤘는데, 음. 마침 또 막 할인한다고 갑자기 막 음. SNS에 도배가 돼 가지고 맞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이제 거의 운명인가 보다. 음.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처음 써보게 해줬던 친구가 그런 강한 압박의 마사지가 혈행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고 음. 하더라라고 음. 얘기를 해줘서 바로 마음이 씌웠습니다. 어, 맞아요. 하나님이 목격자였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친구는 오히려 막 음. 뭐 사고 싶어 하는 걸 말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진심으로 저는 너무 좋았고, 음. 오랜만에 좀 이거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음. 아이템이었는데,
안 샀을 때의 기쁨이 진짜 음. 컸어요. 맞아요. 와, 쓸데없는데 돈 쓸 뻔했다. 쓸데없는 물건을 드릴 뻔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유가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까지 말하지 않았던 저까지 되게 구매 욕구가 확 사갔는데 음. 팬님이 그 순간 그 안 사도 되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너무 맞아요. 기뻐하던 모습이 맞아요. 떠올라요. 저는 이렇게 최근에 그 말림을 당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고 지금 "말려줘."라고 말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아까도 음. 나왔던 로봇 청소기입니다. 음. 로봇 청소기를 잘 산 템으로 꼽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서 말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배경을 설명해 보자면 제가 고민하는 배경은 좀 무선 청소기가 있고 또 오래되긴 했지만 유선이라서 흡입력이 되게 좋은 청소기가 있고 그리고 음. 물걸레만 되는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 네. 이 진공이 되는 로봇 청소기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대규모 세일들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음.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세일을 할 음. 때마다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살까 말까.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진짜 좀 잘 말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선 샌님네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기 조금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층 일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로봇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인데 이게 층을 옮겨야 한다면 그 장점이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여기 자신 있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지금 실은 로봇 청소기가 고장 나서 못 쓴 지 좀 됐어요. 근데 음.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다시 청소기를 사야 된다면 다시 로봇 청소기를 살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있는 청소기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없어도 충분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음. 네. 새님도 안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오히려 로봇 청소기가 없고 이제 저도 이제 들고 다니는 청소기 제가 움직여야 하는 청소기가 있는데 그거 쓰니까 오히려 약간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쪼끔만 음. 쪼끔 치우지 않아도 원래는 '로봇 청소기가 나중에 해 주겠지.' 하고 마는데 지금은 음. 내가 치우지 않으면 계속 내가 불편하잖아요. 음. 그래서 '쪼금 더 부지런해졌다.' 요런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로봇 청소기가 써도 그 안 쓸리는 그 구석 같은 데는 잘 안 쓸려 가지고 그런 음. 데에는 청소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신 분들은 청소기 따로 돌리시기도 하니까 '그럴 거면 로봇 청소기가 도대체 무슨 필요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디형 아니 그렇게 음. 들고 돌아다니는 청소기가 고장 나면 그래서 '새로운 청소기를 사야 된다면 그때는 로봇 청소기를 사야지.'라고 마음 먹었고 음. 샌님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3종 음. 청소기 중에 하나가 고장 났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네요. 그리고 또 고장 나면 또 한번 또 제가 납땜으로 고칠 수 있는지 안 되겠죠, 좋아요. 청소기는? 안 청소기는 그래도 한번 엄두가 안 나. 시도해 보는 거죠. 어차피 버릴 거. 그쵸. 맞아요. 좋네요, 좋네요. 왜냐면 유선 제가 청소기는 진짜 AS도 안 될 것 같은 오래된 청소기라서 이건 진짜 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집에 고장 난 로봇 청소기 가져다 드려도 되나요? 네. 납땜으로 고쳐지는 거라면 혹시 한번 보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소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소비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쌤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만들어진 허상 같은 가짜 필요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닐까.
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해라고 말할 때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가짜 필요라는 이야기를 해 봤어요. 맞아요. 실은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으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음. 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음. 입니다. 맞아요. 저는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걸 잘 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미 이만큼이나 있다. 이미 내가 충분히 가졌다. 내가 가진 걸로 충분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다.' 요런 걸 음.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예전에는 막 오마카세니, 호캉스니 막 이래 가지고 돈을 좀 흥청망청 쓰는 게 MZ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해서 그런지 그 짠테크라고 좀 음. 절약하는 게 MZ의 특징이다 요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음. 뭐 요즘 친구들은 막 기념일에 뭐 딴 거 막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막 이런 걸 주고받지 않고 막 수건을 제작해서 주고받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유튜브에 막 절약하는 방법, 짠테크 이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 좋네요. 좋은 변화네요. 음. 그중에 콘텐츠 특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짠 하면 바로 생각나신 분의 채널을 오늘 디저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짠부 님인데요. 음. 저는 실은 이분을 구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가 절약 따위 관심도 없어 이럴 때도 제 알고리즘에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시죠. 2019 년도부터 활동하셨다고 하고 구독자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67만 정도 되시더라고요. 오. 요즘엔 약간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실은 그런 투자 이런 거에는 아직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분의 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 막 절약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많이 유용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재테크 쪽에 그 콘텐츠는 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짬부님은 저희 또래의 여성분이셔 가지고 그 또래의 여자가 얘기하는 절약 이런 거여 가지고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음. 도파민을 자극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로 67만 정도 구독자가 있다면 되게 음.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겠네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무래도 나랑 좀 더 비슷한 사람 이야기에 마음도 열고 귀도 열게 되니까 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전 사실 재테크나 짠테크나 그냥 '알아서 한다.'라는 느낌이고 그냥 음. 기본적으로 재테크보다 그냥 돈을 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면 그런 절약 플러스 절약뿐만 아니라 재테크 이런 거에도 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11월 한 달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소비하는 것에 좀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소비하지 않는 편안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게 이번 주는 소비하고 싶을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린 노하우 요런 것도 한번 써 보시면서 소비를 줄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꿀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